다니암 회계법인의 하목은 대표님입니다. 회사들이 세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또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회계법인의 업무입니다. 회사 설립은 원래 이제 주로 법무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법무팀이 있어서 저희 회계법인이지만은 회사 설립 업무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이제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 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씩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업무로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의류, 봉제 이쪽은 좀 타격이 있어요. 의류 봉제는 타격이 크고 그다음에 교육업, 왜냐면 자꾸 휴교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삼성 협력업체들이 저희 고객인데 삼성전자가 그 호치민은 가전사업부가 있다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 공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을 못한 그쪽 물량이 다 삼성으로 왔어요. 이 호치민에 있는 삼성으로.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되게 실적이 좋아요. 저는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8년을 일했고요. 베트남은 이제 출장을 왔다가 그게 이제 장기 파견으로 바뀌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한 3년은 사무실 안 내고 집에서 일을 했어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저희 아는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제가 회계사니까 자기네 회사 회계를 좀 봐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말 등 떠밀려서 그게 이제 9년 전에 그렇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 되고요. 이게 언제까지지? 2012년까지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외국에 있는 회계사가 베트남에서 한 과목만 시험을 패스를 하면 베트남 회계사 자격을 줬어요. 그때는 시험을 영어로 봤어요. 지금 베트남어로 봐야 돼요. 초기에 들어오신 회계사님들은 저 같은 경우는 딸 수 있었어요. 영어로 한 과목만 패스하면 되니까. 베트남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규란 게 있어서 어떤 뭐 세무서에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거를 이제 답변한 거를 전국적으로 공표를 해요. 그게 하나의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어떤 회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세무서가 답변을 주는데 그 회사한테만 답변을 주지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해요. 심지어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서마다 다르게 답변이 나온 경우. 세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규정이 돼 있으면 동일하게 대답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제 한국은 아까 말했던 예규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이런. 그러면 다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베트남 공개가 안 되니까 세무서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같은 질문인데 고객이 만약에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그 고객에 속한 관할 세무서에다 질문을 해서 공문을 받아내는 거죠. 회계감사랑 세무조사는 달라요. 회계감사는 저희 같은 회계법인이 이제 1년에 한 번, 수법인들은 또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이 회사가 제대로 장부 작성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회계감사고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이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거 하는 게 세무조사예요. 회계감사는 매년 받아야 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사는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늦으면 한 5, 6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회계법인에서 세무기장 업무랑 감사 업무를 한 업체에 동시에 못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세무기장을 해주고 있으면 감사 업무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세무기장 위주로 하고 감사는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로컬 회계법인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미사라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걸 쓰고 있고 대부분 한 80%가 그걸 쓸 겁니다. 저희 fee를 측정을 할 때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게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격리, 회계 직원을 고용했을 때와 우리를 사용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비용적으로 싸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은 더 비싸니까.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피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장과 회계사가 다른데 회계사가 CPA이고 회계장은 영어로는 Chief Accountant라고 그래요. 외투법인은 회계장을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회계장 자격이 있는 직원을, 격리 직원을. 그래서 이제 감사보고서에 회계장이 사인을 하게 돼 있고 서명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자체적으로 회계장이 없는 회사는 저희가 또 회계법인을 이용해. 세무서에서 네. 나중에 세무조사나 이런 거 나올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회사의 비용이 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냐 아니냐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유통회사인데 근데 유통회사인데 생산기계가 있고 이걸 비용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관련이 있는 비용을 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제조업인데 1년 파견업을 했다. 근데 내가 1년 파견업 그 사업 종목이 내 라이센스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인력 서비스, 파견 서비스 받는 회사도 거기에 막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 종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그 우리의 사업 서비스를 받는 상대 회사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로컬 사람들이 자기 회사 만들 때 별의별 종목을 다 넣어요. 그런데 이제 외투법인은 그렇게 하기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외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업 종목들이 좀 있어요. 베트남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베트남은 그래도 많이 좀 개방된 편이에요. 그 회사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할 때 회사가 없으면은 세금 계산서를 못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처는 비용 처리를 못 하니까. 외투법인이 있고 그 로컬 법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근데 로컬 법인은 설립은 쉬운데 위험성이 있죠. 현지인도 위험하고 외국 사람도 위험하고 서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네. 안정적이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네. 위치, 지역에 따라서 허가가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7군이 그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거기 주택가잖아요, 주로. 어떤 골목은 뭐 특정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허가 안 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조업도 로컬은 공단 밖에 제조업 허가 받기 쉬운데 외투는 공단 밖은 공장 용지가 아닌 이상은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설립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 되고 이제는 꼭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단위 영수증 안 돼요.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은 반드시 계좌 송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가세라는 게 뭐냐면은 부가세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는데 내가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구매할 때는 부가세를 내잖아요. 10%. 그러면은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서로 비교를 해서 상계를 해서 매출 부가세가 더 많으면 매입 부가세보다 그 많은 만큼 세무서에 내야 돼요. 부가세를. 그 매입 부가세가 많으면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부가세를 내면 당장 10% 나가지만은 매출 부가세에서 그만큼 상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손해를 본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 소득세가 20%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그거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20% 감면을 적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 매출이 있어야지 그 수출 매출 비율만큼 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수출 그 구역을 EP라고 해요. EP 기업이라 해요. EP 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수출로 인정을 받아. 근데 이제 그것도 미리 세무서에다 신고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세금 부가세 환급이 대상이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수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조업에 대한 어떤 투자. 그래서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처음에 건물 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환급을 해줘요. 부가세를.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매입세 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직접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세를 매월 일정액을 정해진 금액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정하냐면 처음에 회사 설립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겠다고 그때 결정해서 그렇게 지출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직접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공제법은 뭐냐면은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서로 비교를 해서 매출 부가세가 많으면은 부가세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서에 내야 되고
매입 부가세가 더 많다, 매출 부가세보다. 그러면은 그거를 환급이나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자세무신고 등록을 해서 그 등록을 하면은 전자세무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은 그걸로 이제 뭐 법인세, 부가세를 그 전자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비용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요.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또 차입금을 안 갚은 게 있는지, 외상매입금 안 갚은 게 있는지, 뼈 안 준 거 있는지, 이거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야지 이제 폐업 허가를 해줘요. 근데 이제 폐업이 창업보다 훨씬 어려워요. 폐업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는 이상 낼 건 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당에서 부가세 영수증 끊는 거, 저도 가급적 끊었으면 좋겠어요. 예,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 같은 것들 이제 살 때 무자료 거래하지 마시고 세금에서 정확히 끊어서 다 하고,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원칙대로 하시는 게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